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의 주혜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문화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숭례문이었었던 것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1년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 앞에 붙였던 문화재 지정 번호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번호가 마치 중요도에 따라서 매겨졌고 그래서 서열화되는 것 같다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정번호를 없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기억해왔던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숭례문이 국보 제1호였다면 국보 제29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좀 어려우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정답은 바로 신라 성덕대왕 신종이었습니다. 이 성덕대왕 신종은 처음에 봉덕사라는 절에 있었기 때문에 봉덕사 종이라고도 불리고 종을 쳤을 때 에밀레라는 소리가 난다 하여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종인지 기억나시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종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려서부터 영화를 좋아했던 저는 1961년인가 62년인가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서 우리나라 영화 에밀레종을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는 신라시대 경덕왕이 자신의 선친인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봉덕사 종에 얽힌 애절한 전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쩐 일인지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종소리가 나질 않는 거였습니다. 고민이 깊어진 책임자 스님은 어느 날 밤 꿈에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종을 만드는 과정에 아이를 넣어야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전날 낮에 시주를 받으러 댕길 때 자기네 집은 너무 가난해서 시주라고는 뒤에 업은 아이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이를 시주하라고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민하던 스님은 다음날 그 여인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이유를 설명한 후에 간곡하게 시주를 부탁해서 아이를 데려와 샘물에 넣어 종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자 완성된 종을 쳐보니 에밀레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마치 아이가 엄마를 간절하게 부르는 듯한 소리였고 이후로 사람들은 이 종을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기를 산채로 넣는다는 내용이 어린 제게는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영화에서 엄마 역을 맡았던 원로 배우 김지미 씨가 아기를 빼앗기고 나서 땅에 엎으러져 절규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에밀레종이 만들어지게 된 이 슬픈 이야기는 영화 외에도 여러 작가들의 관심을 받아 장편, 소설, 또 단편 소설, 희곡, 그리고 오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아주 작은 생명의 살생도 금하는 불교에서 아무리 종의 완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의 목숨과 바빠꿀 리는 없으니까요. 에밀레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 가장 큰 종으로 무게가 자그마치 18.9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독일의 세계적인 고고학자 캔멜 박사는 경주에서 이 성덕대왕 신종을 보고는 세상에 이 종은 세계에서 제일이다. 만약에 독일에 이런 종이 하나 있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능히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종이라고 합니다. 이왕 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잠시 우리나라 종과 서양 종을 비교해 볼까요? 우선 우리나라 종과 서양 종은 종이 위치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종은 대개 어디 있습니까? 절에 있죠. 절은 또 대개 어디 있습니까? 깊은 산중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서양종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종소리가 들리는 곳까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 사람이 사는 마을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서양 종은 종 내부에 추를 달아서 종 전체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게 하는 내타식입니다. 종을 크게 흔들어서 종 안에 있는 추가 종 내부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종 울림의 간격이 매우 짧아서 여러분도 영화에서 많이 보셨지만 종소리가 땡그랑땡그랑 서로 엮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서양 종과 달리 동양의 종은 종의 바깥쪽을 커다란 닭목으로 간격을 두면서 천천히 칩니다. 소리를 내는 방식이 어쨌든 우리나라 종과 서양 종의 공통점이 있다면 타종을 해야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종도 타종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행복의 분량과 비례하는 감사는 종처럼 입 밖으로 소리내어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제가 외국 나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저 말끝마다 땡큐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해외 봉사차 처음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도 봉사에 대한 평가회를 하고자 모였을 때 가장 배우고 싶었던 점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라고 하면 역시 땡큐 인사하는 것을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고마워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땡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값을 받을 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물건을 사서 다 자기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땡큐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고 제 논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서로 땡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고 땡큐라고 말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은 없고요.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데 죽어라고 덤벼드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이처럼 고맙다는 인사는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관계의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어떨까요? 지난번 인사하기 영상에서도 인사를 독려하는 공익방송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캠페인의 두 번째 멘트는 감사하다는 말 정말 힘들죠? 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인사하기나 감사하다는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전문가로 불리는 로버트 에몬즈라는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는 감사를 표현할수록 감사를 표현하는 당사자가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긍정적이며 스트레스에도 더 잘 대처한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을 기꺼이 도우려 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욱 간대해지며 중대한 목표를 향해 더욱 진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서프레서 T 세포라는 것을 발견한 국제적인 면역학자 일본의 의사 아보 도우루는 자신의 서적 면역 처방 100일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면 그 말이 귀를 통해서 뇌에 들어가고 대뇌 피질에서 이해된 말은 대뇌 변연계에 기억되어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의 중추인 시상하부에 도달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기운이 생기며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고 회복 탄력성도 커집니다. 즉 타인에게 표현하는 감사의 말이 결국 나의 행복과 성공의 원천인 셈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상대방에게서 금을 캐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생각나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서 금을 캐니 결국 금의 주인은 누굽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몸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운동을 하듯이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말 습관, 특히 감사 표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감사와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 미국에서 가장 돈 되는 말은 놀랍게도 미안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I am sorry라는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급이 인터내셔널이 7,000명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 빈곤층에 비해 자그마치 2배 정도 사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당장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로자 베스 모스 캔터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혁신적인 회사에서는 혁신도가 낮은 회사에 비해 고맙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하니 감사하다는 말이 가져오는 혜택은 그저 심리적인 거에 그치지 않고 수익률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회사 내에서 감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있다는 걸 듣고 제가 반갑게 그지없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에서는 2017년부터 행운의 룰렛 보너스라는 게임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동료 팀원으로부터 고맙다라는 쪽지를 받은 직원은 룰렛을 돌릴 기회를 얻는데 이 룰렛을 돌려서 당첨된 포인트만큼의 현금을 회사가 직원 통장에 입금시킨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최대 5만 포인트, 즉 2017년 당시 5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걸 경영에 활용하자 회사 내의 협업이 더 활발해지고 직원들 간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멋진 정도 타정하지 않으면 쇳덩이에 불과하고 타정할 때 비로소 종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은 속으로만 간직할 게 아니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표현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엄청난 감사 인사를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관건인데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저는 마침 예전에 읽었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을 쓴 로버트 풀검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잊지 않기 라는 메모를 붙여두고 하루 종일 실천한다는 귀절이 생각납니다. 당장 오늘부터 로버트 풀검의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실천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사에 대한 명언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하면 감옥도 수도원이 된다. 감사합니다.